오늘 대통령실에서 우리 쭉 하루 종일 발언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대평화의 시대예요.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 문제 없고 법리상 문제 없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JTBC에서 최은순, 김건희 두 분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예고돼 있어요. 여사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중동 사설 보세요. 조선일보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면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 동아일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따져봐야 된다. 중앙일보 구차하다. 심각한 국면이다. 이렇게 조중동도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대평화 시대에 살고 계세요? 국민들은 지금요,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천하태평이다 보니까 오늘 19%, 17%짜리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여기 대구 경북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18%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뭐가 부족한지 알려드려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김건희 여사 문제 17%, 경제 민생 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냥 다 잘못하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제가 지금 갤럽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대평화 시대, 용산 대평화 시대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실 겁니까? 답답하고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권위와 신뢰입니다. 그런데 권위 박살났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모자란 오빠 대통령 권위 박살났고요. 신뢰 해명마다 다 거짓이에요.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말장난하세요. 대통령이 권위와 신뢰를 잃으니까 국정 동력이 다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TK에서 18%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지금 국회에 나와서 포커페이스하고 평화로운 척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제도 뭐 이렇게 긴급 오찬회의 하고 하셨더만요. 제발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국면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면등 놀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대평화 시대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법리 얘기하시죠? 법리. 자, 그 조그만 파우치 법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법리를 따져서 이야기하셔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셨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세요? 김건희 리스크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블러핑하고 포커페이스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도박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국정이 도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22년 6월 2일 날 파업했습니다. 이 기억 나시죠? 강금했습니다. 유치한 지부장 비정규직. 근데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보세요. 6월 2일부터 그 일정표 한번 보세요. 6월 2일 총파업하고 했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7월 16일 날 갑자기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방문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희한한 건 7월 18일 날부터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주례회동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암시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추경호, 한동훈, 이상민, 이정식, 이창양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해서 국민이나 정부가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둘째 날도 또 몰아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가 거제를 방문해서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부근에 헬기가 2대 뜹니다. 조선소 위에. 갑자기. 7월 20일 날 도어 스태핑 또 하세요,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해놓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7월 22일 날 이런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7월 22일 날 타결을 합니다. 7월 16일 명태균 씨 대우조선에 가서요. 미리 준비해둔 버스에 타고 파업 현장 방문하고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영호 부사장, 박병문 전무, 그냥 민간인이 대우조선에 가서 부사장과 전무의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날은 설명 자료까지 따로 이메일로 연결받습니다. 넘겨받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명태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23년에 대우조선은 하나오션에 인수됩니다. 이전에 현대중공업과 인수 협상하고 할 때 약 5조 원 이상의 인수 금액이 거론됐었던 곳이에요. 근데 약 2조 원 정도의 하나오션에 인수됩니다. 특혜 인수다. 산업은행은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도 제기됐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조금만 더 쓰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 1분 정도 하고 이번에 1분 추가가 없었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오션 얘기를 그렇게 자주 언급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들어가서 22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 부처가 관계장관이 5개 장관이 움직이고 헬기 뜨고 그런 다음에 하나오션을 인수되고 명태균 씨는 하나오션 관련된 인수 관련해서 본인이 특정한 역할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계속해요.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예. 명태균 씨는 그러면은 브로커입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